맥이 빠지긴 하지만 내일을 또 준비를 해야겠죠. 필식 김도영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필식 김도영입니다. 네, 어제 말씀하신 조정이 맞긴 하네요. 이거 하방이 얼마나 더 열려 있을지도 지금 걱정이 되는데요. 조정의 신호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요, 저 또 궁금한 게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이 방송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분들을 위한 조언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장은 지금 기로에 하나가 서 있습니다. 강력하게 지켜내지 못하며 위험성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지수 쪽으로 먼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지수, 미래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계속해서 현선물 스프레드 베이시스가 백워데이션 상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미래 가격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싸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매수만 있을 뿐이고, 오늘 동시효과 부근에서 막판부에 지금 보시면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6,700억대 매수를 확대를 했는데, 이쪽에 보셨을 때 폭발적으로 지금 막판부에 이 투신 쪽에 최근에 매수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청산 부분을 다 받아낸 건 외국인이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긴 호흡을 가지고 이들의 입장에서는 미래 가격이 싸져 있는 쪽에 대한 받아내는 부분에 대한 매수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분할 매수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매수가 들어오니까, 양봉이 들어오니까 따라가야지 하게 되면 이것이 사실 2월과 3월 달에 이미 또는 작년 연말에 들어왔던 물량들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을 좀 회복하는 눈치를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 속에서도 오늘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종목 같은 경우는 KMW 같은 경우에 대한 급등 상승세가 5G가 뉴스플레이와 함께 화답하면서 앞에 메꾸기를 정확하게 2월달 고점까지 뚫어내는 흔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97,000원 부분에서 10만 원 마디 꽉 채우면서 윗부분이었지만, 시장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하듯이 동반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건 폭락 부분들이 연거푸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신규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성장주 외 개별주, 제가 표현이 좀 거칠 수 있는데요. 잡스러운 종목군들에 대한 지금 매수 포인트 잡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특히나 코로나19 관련적으로 제 관점에 말씀 좀 드리면, 저는 2주 전부터 코로나 관련주는 안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 좀 드렸어요.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라는 거는 여차하면 여기서는 마이너스권으로 물려버리게 되면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장에서 또다시 아쉬운 것 중에, 어제 제가 좀 웃으면서 이 얘기를 드렸죠. 외국인들이 막판부에 2천억 정도의 매도 규모를 축소를 했다. 그런데 오늘 그 부분이 좀 기대를 하고 왔었어요. 어제 제가 오늘 장의 전략은 눌려도, 그러니까 제한된 하락이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이 2시 이후에 루머와 함께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외국인과 기관계 쪽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실제 내일의 방향성도 기술적 반등은 끝났다. 우리나라가 4거래일 동안 고점을 하나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뚫어내지 못했던 부분 속에서 추가 하락이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근거는 잠시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그 전에 시장 쪽을 하나 미래 가격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여기 하나가 뚫어냈으면 좋았는데 뚫어내지를 못했다. 라는 부분이었고, 그런 과정에 시간을 끌면서 또다시 한마디가 어디 있냐면,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즉 직선을 그어놓고 같이 행동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선물지수 기준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면 200 내일 기준입니다. 216.70포인트를 지켜내지 못한다라면 실제로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기술적 반등은 오케이. 하지만 여기서 풀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실제 이 3월 19일 날을 기점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을 깨고 내려올지 지지를 할지라는 부분인데, 진짜 바닥은 아니다, 가바닥 형태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신규자분들은 철저한 분할 매수, 특히 공장 폐쇄 핑계를 대고 셧다운 쪽으로 하고 있는 대형주 섹터, 제가 시가총액 상위권 삼성전자 하나,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전자는 아직 회복을 못했지만 실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엄청난 수익을 좀 드렸던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런 시총 상위권 지수하고 연관성 하나, 그리고 실제 성장주 쪽에 대한 매수 타이밍,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자분들은 기술적 반등 나오더라도 분할 매수 접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체크하고요. 추가 하락 열려 있다고 말씀하셔서요. 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반대 매매 내일 나올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둬야 됩니까? 누가 그러나요? 오늘 이 하락 때문에 내일 반대 매매가 나온다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지금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 대신해서 여쭤봅니다. 어디까지 공포를 줘야 되고 어디까지 여기서 계속 바닥 찾기 부분에 대해서 이겨낼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하락 부분에서 내일 시가 부분에서 반대 매매, 여러분들 유동성 공급 부분과 함께 담보 부분에 대한 퍼센티지를 낮춰놓은 거 파악하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내일 아침 부분에서 나오기 어렵다라고 분명히 말씀 좀 드리겠고요. 신용정보 같은 경우는 벌써 좀 매일이 빠져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내일 추가 하락을 좀 열어둔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선물지수로 먼저 예측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미국 시장 쪽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오늘 미국에서요,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 고용지표에서는 예상치는, 그러니까 실업률을 마이너스 부분으로 잡았을 때 150만 건 이하 쪽으로 더 확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런 모습 쪽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면 동일한 패턴 속에서 실제 미국 시장의 S&P 500의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1차 브레이크 자리에 대한 진짜 진검승부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낙제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2420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지지적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한 우리나라에 연동되어 있는 나스닥 지수 쪽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면 동일합니다. 여기가 실제 제가 왜 이렇게 직선을 거두려면 이게 큰 그림상으로 지금 체킹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잘라서 말씀 좀 드리는데요.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하게 한번 뚫었다가 눌린 부분, 어제 이제 홀로 윗꼬리가 좀 뚫렸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역시나 관점 쪽에서 7,400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쉬어가는 템포 쪽에서 실제로 하락은 열려있다라는 부분이겠고요. 이 고용지표와 함께 오늘 밤이겠죠. ISM 제조업지수 역시도 나오는데요. 하회폭이 크면 클수록 지금 시장 쪽에서는 이 악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로 받아들여 앞에서 실업 청구 건수처럼 반대로 해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이 우리나라가 지금 막판부에 쏟아진 부분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 한 절반 정도만 반영을 했고 이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 쪽에서 선물 시장 쪽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그어볼까요? 그렇게 한다라면 이런 관점 쪽에서 실제적으로 저점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217을 기점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를 지켜준다라면 이번에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왔던 부분에서 여기까지 꽉 채우는 게 아니라 이 위가 하나가 있었는데 못 채웠죠. 그리고 시간을 끌면서 4거래를 오면서 채울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금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217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내일 나와야 된다. 그러면 신규자 및 내가 여기에서 반등 부분에 대해서 단가 작업을 하겠다라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217 부분을 내일 지켜준다라고 하면 여기선 자신 있게 매수를 들어가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실제 시장에서 요거 오해의 소지가 있어도 요거는 분명히 시간 관계상 빨리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시장 쪽하고 우리나라 시장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인데요. 공포지수라고 일명 얘기하는데 하락 추세를 만들었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영향력이 없었어요. 어제까지. 무슨 얘기냐. 이제는 공포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실제 변동성이 축소되는 부분들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특징이 하나가 나왔죠. 쏟아져 내리면서 잘 보십시오. 중요한 갭자리를 지켜주면서 꼬리가 달리면서 양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을 더 연다라는 부분이 한국장에 관련돼 있는 V코스피 차트만 봐도 그렇겠고요. 또한 현재 미국 시장 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스트 차트도 놓고 보면 완성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완성을 만들어주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폭락 하한가로 속출하는 부분보다는 이렇게 고점이 막혀 있으니까 눌렸다 가는 퍼센트 비율 그 정도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이런 시장 상황에서 종목 달라고 하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유망 종목 좀 알려주세요. 네, 실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저 SK라는 지주사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IPO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코로나19 부분에서 불발은 되었지만 우리 요 앞에 20만 원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종목군들을 고르기가 어렵다고 할 때는 반드시 지주사 몇 가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CJ, LG, SK 정도 부분으로 말씀 좀 드렸고요. 성격적으로 갖고 있는 삼성물산이라든가 현대모비스를 표현드렸지만 그 두 종목은 제외하더라도 세 종목의 영문으로 두 글자로 있는 종목군들은 아랫꼬리 부분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자라는 표현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핫하게 역사적인 부분을 갱신을 했기 때문에 폐쇄성, 그러니까 셧다운 공장 폐쇄만 마무리된다라면 하반기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신차 효과들을 만들 수 있는 현대차 부분인데요. 역시나 관점 쪽에서 보면 내일 중요한 포인트겠죠. 실제적으로 디테일하게 완전히 꽉 채워서 본다고 한다면 83,400원 이하 정도에서는 분할 매수, 신기자분들은 매수 타임을 잡을 수 있는 부분, 또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 필식이 믿고 끌고 가져갑니다. 자신있게 어디까지 최소한 1차 10만 원 보러 가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쪽에서 보면 내일 우리가 지금 계속 미세먼지 얘기가 좀 희석됐는데요. 크린앤사이언스 잘 보자. 메꾸기는 잘 됐다. 전문가님 종목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모두가 기다리는 박생과 다냐 선생의 토론이 있습니다. 늦지 마시고요. 3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